think it's time to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Okay, 3, 2, 1, let's jam. 관악의 모든 덕후들 모여라. 오 덕후 지금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세상에 당신의 색을 칠하다 서울대학교 방송 SUB와 HCN 서초방송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의 모든 덕후들 모여라. 오 덕후의 진행을 맡은 정진용입니다. 네, 이 방송이 클래식, 보컬로이드, 자동차, 철도를 거쳐 벌써 마지막 회차까지 왔는데요. 여러분은 덕후라 하면 어떤 덕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전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애니메이션 덕후를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번 의예과 이준이라고요. 지금은 제 중앙 만화 애니메이션 동아리 노이타미나에서 작년에는 부회장을 했고 올해는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의 첫 번째 질문으로 늘 나오는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껴서 입덕을 하게 되셨나요?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영향으로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막 어느 순간 확 입덕했다 이런 건 없고 네. 천천히 이제 깊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분기에 나온 애니메이션 챙겨보고 이제 막 이거저거 보면서 2차 창작 같은 거 찾아보기 시작한 건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막 어려운 애니메이션 같은 건 내용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이해를 못해서 막 완전 막 찾아보고도 이해를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꽤 많았고 했는데 뭐 중학교쯤 되니까 머리가 컸다고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깊게 찾아보고 열심히 막 그때부터 원작 소설 같은 것도 찾아보고 만화책도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가 약간 저희가 진짜 어렸을 때는 투니버스 세대였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면 그때를 추억하면 약간 어떤 애니메이션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때를 추억하면이라고 하면 이제 투니버스 세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중간 그쯤부터까지는 이제 막 건담 도브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고 네. 사실 그때는 좀 더 극장판 애니메이션 많이 봤었어가지고 부모님 영향 때문에 네. 이제 그 언저리에 본 게 마루미 나리에티라든가 이제 언어의 정원이라든가 언어의 정원. 이제 되게 언어의 정원을 이제 되게 어렸을 때 봤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위험한 내용이긴 하잖아요. 어린 악사기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영상미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만화를 많이 보지 않았어서 어렸을 때는 코난 주로 봤었거든요. 사실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정말 위험한 사건들 나오고 살인이 일어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원래 KBS 이런 데서 하다가 네. 이제 투니버스 쪽으로 쫓겨난 애니메이션 중 하나죠, 사실. 그런 범죄 요소 때문에.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보셨다 그러셨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로 보셨었나요? 사실 어머니가 이제 막 극장판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는 이제 막 극장판 애니메이션 위주로 보여주시다가 이제 중학교쯤 되니까 이제 막 어려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부모님이 선정 엄선 같은 걸 해가지고 네. 가끔씩 보여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얘기했던 막 마루미 나리에티나 그 언어의 정원 같은 건 부모님이 부르셔서 봤던 거였고 이제 중학교 때 가서는 이제 공중그네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예술틱한 네. 이제 평범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림체라든가 생김새가 아닌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좀 이제 다른 애들과 다른 오타쿠적 길을 걷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라프텔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보다는 조금 예술성이 더 가미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찾아봐서 이제 어렸을 때 봤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다시 보려고 찾아보면 막 라프텔 이제 운이 안 좋으면 아예 이름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운이 좋아도 이제 이름은 있는데 판권이 만료되었습니다라든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같은 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네. 이제 되게 슬퍼지죠. 집에 안에 이제 DVD 같은 게 있으면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아니면 이제 어려워가지고 확실히 마이너한 장르를 파는 분들의 그런 고충이 있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애니메이션이 한 분기에도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제작 기술도 발달하고 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좀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뭐 애니메이션 역사에서도 괜찮고 본인의 덕질 역사에서도 괜찮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제 막 애니메이션 시청 역사에서 이제 기념비적이라고 하면 사실 중학교 때 봤던 소드 아트 온라인을 기점으로 이제 유명하죠. 엄청나게 두차 창작도 많이 찾아보고 막 원작 소설 열심히 읽고 해서 막 집에 보면 전권이 있거든요. 사실 네. 되게 좋아했어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시점부터 이제 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막 열심히 찾아보고 한 거라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첫 번째 기념비적인 애니메이션인 거고 이제 뭐 그 뒤로도 쭉쭉 이제 뭐 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이제 관점이 바뀐 애니메이션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편견을 낀 애니메이션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떤 장르는 내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못 보겠다 했다가 네. 이제 이거 보고 생각보다 재밌는데 하고 이제 그쪽을 보기 시작한 것도 꽤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소드 아트 온라인이었다. 그런 거죠. 저희 중학생 때 생각해 보면 확실히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 유명의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소드 아트 온라인을 안 봤어서 사실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네.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웹 연재 소설이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원작 자체도 이제 네. 그게 출판되고 이제 애니화가 되고 한 건데 이제 그런 것 특유의 이제 중이병 감성이라든가 이제 뭐 주인공이 정말 강하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뭐 강한 주인공이라든가 사실 뭐 많은 여자 히로인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이제 중학생들이 보기 좋다. 사춘기 남성들이 사실 뭐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소드 아트 온라인 보면서 원작 소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최애캐가 애니메이션에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원작 소설 읽다 보니까 최애캐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유지호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안 보셨으면 이제 유명한 부분은 거의 안 나온 애들이라서 이제 와서 애니화된 소원 엘리시제이션 그 부분에 나온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 친구 관련 2차 창작을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진짜 엄청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이제 지금도 사실 가끔 보고 막 사진 저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꽤나 인상적이었던 친구여서. 네. 혹시 그 원작 소설이 라노벨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라노벨 하면 좀 느껴지는 그 중이병스럽다가 사실 저는 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약간 그 웹소설 읽다 보면 상태창 같은 느낌의 무언가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이제 양산형 게임 판타지 소설의 이제 기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작을 연 작품이라는 느낌이라서 중학교 때 중학생의 마음으로 중학생의 머리로 읽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을 수 있던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념비적인 걸 꼽자면 제 애니메이션 시청사는 되게 짧은 편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기념비는 없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길 에반게리온이 이제 신세계 에반게리온이 좀 되게 기념비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역사적이죠. 네. 사실 이게 또 이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딱 이제 에반게리온에 관한 정보가 넘어오기 시작한 시절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이제 새로운 신극장판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같이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랑 이제 감상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에반게리온은 담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되게 여러모로 얘기할 것도 많고 이제 부모님이랑 제 관점의 차이도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혹시 그 신극장판 에반게리온 보셨나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행자의 자질 문제로 이어질 것 같긴 하는데 에반게리온도 사실 안 봤어요. 사실 에반게리온이 이제 안 맞으면 되게 힘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뭐 약간 스포일러 해도 되나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신극장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감독이 에반게리온을 처음 만들었을 때랑 지금 나이 차이가 이제 똑같이 저희 부모님이랑 대응을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 20살 시절이랑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이 나이까지 키우기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 이제 감독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작 에반게리온은 제가 어렸을수록,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가까울수록 이제 훨씬 공감하기 쉬운 이제 어린이의 고통, 청소년의 고통, 아직 부모님이 의지하는 사의 고통을 이제 담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마지막 편은 이제 안노가 갑자기 부모님의 나이가 된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 동년배들은 별로 만족하지 못한 영화이긴 한데
오히려 제 부모님들은 이제 오히려 그 안노에 가까운 나이다 보니까 안노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되게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점과 아이의 관점이라는 그 극명한 차이를 되게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은.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보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아직 안 보셨거나 이제 막 신극장판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관점을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난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의 관점으로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보다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 한 15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부모님이 돼서 이제 주인공, 그러니까 신지 같은 아들, 딸을 두게 되었을 시점에 이제 다시 신극장판 마지막 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기념비적으로 꼽는 작품 중 하나가 아키라. 아키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키라가 사실 되게 원작을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는데 네. 조금씩 봤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 영상미적으로 좋은 장면들은 꽤나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이제 아방가르드한 연출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란 말이죠. 이제 그런 도전적인 그러니까 실험 정신을 거쳐서 나온 그 연출들, 이제 기법들이 이제 결국 다시 이제 더 이상 실험적이 아니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 투입되고 그럼 우리가 흔히 본 애니메이션의 예술성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되게 선순환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신기한 연출 막 도전적이지만 상업적이지 못한 결과를 내는 연출이 사용되는 애니메이션도 꽤 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들의 저조한 비디 판매량에 슬퍼하면서도 이제 이런 연출들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아키라에서 오토바이 씬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지금도 오마주가 많이 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래퍼 넉살의 이제 아키라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그게 되게 뭔가 좀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작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남기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골랐고요. 한때 뭘로 유명했었냐면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중단됐었는데 그 아키라 장면을 보면은 도쿄올림픽 중단해라 약간 그런 게 장면에 살짝 나오거든요. 미래 예지네요. 네, 그래서 막 미래를 예측한 애니메이션이다 뭐 그런 기사가 좀 찌라시성으로 나돌긴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는 좀 그 아키라라는 존재에 대한 이거는 약간의 스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아키라라는 존재에 대한 좀 그게 좀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뭐 그 아키라라는 영화를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접하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원작 그 만화도 같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최애 애니메이션은 어떤 건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막 다들 다른 제 주변의 오타쿠들 보면 다들 막 마음속 깊은 곳에 막 최고의 자신만의 이제 애니메이션이 존재해서 막 불변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작품을 보면 이 작품 되게 괜찮다, 이거 되게 괜찮다 같은 느낌으로 계속 최애 애니메이션이 약간 변화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제 막 사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매번 최애 애니메이션 부르면 막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 봤던 그 혹시 극장판 소녀 가극 레뷰 스타라이트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름도 길고 사실 되게 특이한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연출도 많고 독특한 이제 스토리 라인의 전개라든가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술적입니다. 사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예술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약간 연출 엄청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되게 연출에 엄청 집중하게 돼가지고 독특한 연출을 가진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소니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독특한 연출을 가지고 있는 난해한 애니메이션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좀 더 메이저한 부분이라고 하면 86라고 이제 얘네는 스토리도 무난하고 한데 이제 연출을 되게 잘 써가지고 구도라든가 이제 장면의 전환이라든가 오브제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탄탄하게 엮어준 그런 작품이어서
이제 요즘은 약간 그런 연출을 이용해서 이제 평범한 스토리, 일반적인 스토리지만 이제 연출을 통해서 엄청난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좀 더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화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미를 좀 많이 보는 타입이어서 뭐 영상미로 되게 유명한 분이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 계시죠. 그렇죠. 너의 이름은 나왔을 때 그림이 굉장히 이쁘다 이런 걸로 되게 호평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회사 단위로 따지자면 교토 애니메이션, 교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작화가 좋은 걸로 예전부터 유명한 회사였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방화 사고가 크게 있었죠. 그쵸. 그게 단순히 애니메이션 사고 회사에 사고가 일어났다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일본 전체 그 사례를 찾아봤을 때도 정말 전례 없을 정도의 큰 방화 사건이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랬던 좀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데 정말 큰일이었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그 교토 애니메이션의 빙과. 빙과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네, 빙과가 어떤 애니메이션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되게 잔잔한 추리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코난처럼 사람이 죽고 뭐 옷걸이를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조금 잔잔한 그런 추리적인 요소를 다룬 그런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되게 OST도 클래식이 들어가죠. 그렇죠. 뭐 지선상의 아리아가 들어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상엔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리안느 그런 클래식 곡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젠틀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약간 같아요. 이제 막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 완전 오타쿠 같은 이미지랑은 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다르게 이제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제 누가 봐도 나쁘지 않네 같은 느낌을 겪고 넘어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사실 빙과도 집에 원작소를 다 있거든요. 고전부 시리즈가 다 사가지고 이제 쟁여놓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안 내서 한 권 나오는데 이제 막 5년 6년씩 걸리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리네. 지금 아마 7년인가 8년짜리 3권이 안 나오고 있어서 졸업할 때까지는 살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있어요. 정말 그 텀 긴 것들은 기다리기가 언제나, 힘들어서. 네. 우리가 아까 이제 좀 누가 봐도 덕후 같은 애니메이션을 얘기했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그 미소녀 캐릭터들 나와서 눈 막 이만하고 그런 애들 나오는 거를 저희가 비꼬는 의미로 이제 미소녀 동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소녀들이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은 언제나 유행이었고 네. 느낌이 사실 계속 달라지긴 하거든요. 미소녀 동물원들도 네. 이제 막 진짜로 여성만 나오는 것도 있고 남자 한 명쯤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제 미소녀 동물원은 언제나 인기 장르였고 항상 돈이 되고 그 미소녀 감각이죠. 동물원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미소녀가 캐릭터가 많이 나와도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와도 그거를 좀 잘 풀어나가거나 스토리가 탄탄하거나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이쁘게만 그려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서 사실 이쁘기만 해도 잘 되죠. 사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긴 하죠. 네, 애니메이션 업계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제일 많이 비판하시고 또 그래서 작품성이 결여된 채 그냥 캐릭터의 미감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비판이 예전부터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했냐? 빙과는 그러지 않습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 되게 탄탄한 시리즈여서 네. 그러니까 원작 기반이 튼튼한 애니메이션들이 결국 그렇게 된 경우가 꽤 많은데 미소녀 동물원의 경우에는 사실 원작부터 미소녀 동물원을 노린 이제 망가타임 맞아요. 피라라 쪽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웹소설 기반 사실 웹소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웹소설 기반으로 이제 단기간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소설들이 애니화되면서 네. 이제 약간 개연성보다는 재미 위주로 하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토리라든가 연출 이런 것보다는 예쁜 캐릭터와 이제 그 몇몇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꽤 많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수요층이 있기도 하고 이제 약간 돈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건 꽤나 중요한 문제라서 네. 돈이 잘 되는 애니메이션일수록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작화가 좋아지고 막 그런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결국 미소녀 동물원의 작화가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이제 실험적인 애니메이션들은 약간 개봉을 해도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BD도 많이 안 사니까 약간 비운의 작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딜레마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중용이 필요한 뭔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막 그런 점에서 이제 86 같은 게 되게 신기한 연출들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알기 쉬운 스토리랑 예쁜 캐릭터들을 같이 사용해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와서 본인의 덕질 경력 그리고 경험을 이제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네, 소비가 되게 넓기도 하고 막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기도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되게 오타쿠다 보니까 네. 오타쿠 지인의 지인 같은 느낌으로 오타쿠에서 알게 되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저보다 훨씬 막 깊은 분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저보다 넓고 뭐 오래 하신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네. 나이 차이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막 자랑할 게 없긴 한데 사실 이제 다른 이제 평범한 사람들보다 제가 오타쿠 경력은 나름 길긴 하거든요. 초등학교 네. 때 여러 가지를 보긴 해가지고 막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상 같은 거 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 입덕작입니다. 일상 저는 부모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진짜요? 아직도 부모님이 처음 보여주셨던 네. 그 도시락 싸는 장편인데 실제로 도시락을 하는데 실제로 풀부터 재배하고 있는 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진짜 좀 독특한 개그물이죠. 연출도 재밌죠. 웃기고. 하여튼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막 어렸을 때부터 되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옛날에는 진짜 애니메이션 하면 다들 이제 오타쿠보다도 어린애들이 보는 것 같은 이미지가 꽤나 강했었으니까 맞죠. 이제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되게 보는 사람 자체가 적고 막 흥행도 많이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지금은 스즈메 문단속이나 막 그 너의 이름 같은 걸로 유명해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네. 그 언어의 정원을 제가 진짜 13년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렸을 때긴 하죠. 근데 그렇죠. 그때 딱 보러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영하는 관도 되게 작은 관에서만 했고 네.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제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가족끼리 갔는데 되게 옹기종기 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한 줄 8줄 있고 8줄 곱하기 6줄 있는 막 한 50칸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진짜 작은 상영관이네요. 그런 관에서 이제 큰 영화관에 작은 상영관에서밖에 안 틀어주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단 말이죠. 네. 막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것도 이제 마루미 나리에티는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 그 누구야? 그 아저씨 누구지? 그 스튜디오 지브리 간판 아저씨.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님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약간 보조로 돌아서고 신인 감독 육성하는 프로젝트였어서 가지고 네. 마루미 나리에티는 그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영관을 크게 안 내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흥행도 되게 하진 못했는데 이제 여튼 그때 당시 감각을 느껴보자면 이제 되게 작은 관에서만 틀어주고 막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간대도 되게 안 좋게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절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가지고 막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큰 관 내주고 막 네. 그냥 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된 걸 보면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오타쿠들이 점점 그러니까 오타쿠 집단이라는 거를 네. 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제 덕질 경험에서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옛날에 오타쿠다 하면 이제 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했는데 맞죠. 지금은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조금 더 취존을 해주는 그쵸. 사회는 된 것 같다. 저 이제 옛날 뭐 그 지상파 TV 프로그램 보면 이제 오타쿠의 방 하면서 이제 우체 분시해버리는 맞아요. 그런 이제 사악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나와도 와 되게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의 위치가 된 것 같아서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때보다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나아졌지만 즐기는 문화 자체도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덕질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보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쁘니까 안 보게 되고 안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그 전철을 밟았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애니메이션은 진짜 안 보고 덕질은 그냥 만년필 덕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코믹 월드라고 유명한 행사가 있죠. 서코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 애니메이션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사라 할 수 있는데 거기 2차 창작 작품들도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즐기시는데 제가 15년도 12월 달에 이제 친구랑 거기를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고 이제 사람이 워낙 많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새벽같이 나가서 갔었는데 맨 앞줄에 서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맨 앞줄이다 같은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제가 새벽 2시에 갔는데도 네. 제 앞으로 줄 이따만큼 있고 제 앞으로 진짜 한 300명 이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새벽 3시에 갔는데도 그러니까 네. 와 세상 많이 변했다. 많이 커졌네요 정말. 새벽 3시간 원래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줄 너무 길고 그래서 보고 나서 와 진짜 오타쿠 많이 컸다. 네. 그런 감각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일본 갔을 때 아키하바라는 되게 필수적으로 가는 느낌. 근데 거기를 이제 되게 덕질을 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약간 아키하바라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가는 그렇죠. 네,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가는 편입니다. 아키바를 가면 약간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 이제 이 장면이 여기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것도 꽤 있어가지고 도쿄 여행하면서 특히 되게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애니메이션 이 장면 나왔던 거기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감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오타쿠 하면 떠오르는 그 아키바라는 지역 그 특수성 때문에 가는 편이고 가서 뭔가를 막 엄청 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메이드 카페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슥 구경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 정도만 느끼고 이제 맞아 아키바에서 네. K-팝 나온 거 보고 진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네. K-팝 나오고 막 방탄소년단 굿즈 팔고 한국 아이돌 앨범 팔고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문화 교류지 같은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덕후들을 다룬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저 그리고 이제 2회차였던 보컬로이드 편에서 제가 좀 그때 이제 게스트 분이랑 얘기했던 내용이 이게 원래 양지의 것이 아닌데 양지로 올라왔다라는 느낌은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뭐 포피포 이렇게 릴스 찍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확실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다라는 느낌은 받는데 되게 융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죠. 네. 그래서 저도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애니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르고 덕질 경험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이제 뭐 이거 추천해줬는데 너무 난해한 것 같아. 이거 추천해줬는데 이거 너무 별로 안 오타쿠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막 되게 여러분 다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같은 건 말 못하겠고 네.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스파이 패밀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좋아하는 만화책이었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 네. 그 정도면 이제 입문하는 사람도 무난하게 볼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약간 거의 도라에몽에 가까운 스토리라서 그냥 별 생각 안 해도 볼 수 있고 뭔가 특이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없고 되게 직관적이고 잘 나와서 그냥 애니메이션을 처음 본다 하면 이제 스파이 패밀리 같은 무난하고 코믹한 전개 이런 게 더 좋은데 이제 내가 좀 이제 애니메이션 오타쿠다, 내가 좀 힙스터 같은 거 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러니까 뭐 라프텔 같은 데서 이제 OTT 같은 쉽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제 그 모노노케라고 네. 그 되게 그러니까 06년도 애니메이션이 그렇거든요. 네. 이게 노이타미나라고 후지 테레비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 되게 예술틱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방영되는데 그 중 하나가 모노노케인데 그거가 한번 이제 라프텔에 올라오고 되게 한번 인기를 끌었었어요 최근에도.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이제 나쁘지 않네 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이제 좀 그거였다. 내가 이제 OTT에 올라오는 그런 평범한 힙스터니 보기 싫다. 나만 아는 힙스터니가 보고 싶다 하면 네. 저는 이제 그 공중근해라고 09년도에 노이타미나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고 난해하고 기괴한 이제 연출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예술 애니 같은 거는 원작 같은 거 잘 안 찾아보는데, 네. 공중근해는 원작 찾아서 읽어볼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어서 가지고 이제 내가 BD를 그 09년도에 나온 애니미를 BD를 구할 정도 발품 팔 용기, 힘, 재력 다 갖추고 있다.
하면 이제 한번 공중근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되게 난해하고 힘들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약간 감동이 있습니다. 약간 이 애니에는 감동이 있다 같은 느낌. 저 약간 이제 약간 그 예술충 영혼이 불타오르는 뭔가 있어요. BD가 블루레이 디스크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블루레이 디스크가 그러면 그 요새는 사실 디스크를 저희가 잘 안 돌려보는데 그게 어떤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를 좀 중점을 두는 건가요? 뭐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사실 뭐 BD를 사면 설정집이라든가 네. 이제 뭐 그 BD CD 안에 이제 특별한 트랙 같은 거 있다 막 뭐지 미공개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내가 오타쿠다 하면 살 수 있는 거고 OTT는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이걸 사면 영원히 볼 수 있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이거 너무 힙하고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수입 안 해줄 것 같다 하면 그거를 이제 일본에 직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서 가지고 돌아오든 아니면 막 일본 아키바 막 중고시장 같은 데 뒤져가지고 CD 구해오든 해서 이 원어로 된 걸 찾아와서 이제 보면 이제 약간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최근에 BD 하나 사가지고 네. 저 혼자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 좋은 경험이라서 나만 아는 이 보기랑 이제 그런 거 또 사면 다른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뭐 사실 서울대 이제 되게 빌릴 수 있는 공간도 많아가지고 관정 같은 데에서 이제 정인식 소곤짝 같은 거 빌려가지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BD는 사면 좋다 대신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빙과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워낙에 잔잔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좀 그 굉장히 오타쿠스러운 부정적인 오타쿠스러움이 적은 애니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영상미가 이쁜 걸로 바이올렛 에버가든 있죠. 이것도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수기작성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이핑 해주는 인형? 네, 그게 되게 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긴 한데 또 영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 정도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약간 판타지스럽진 않고 되게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세계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이라서 애니메이션에 입문하기도 되게 좋고 좀 보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던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정도는 좋다고 생각.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안 본 지가 이제 거의 막 7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새로 안 돼가지고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에는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거북한 만화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래서 좀 잔잔한 류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는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위주로 보다 보니까 막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뭔가 막 얘기를 할 게 많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의 첫 시작은 약간 일본 외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맞죠. 이제 그걸로 배운 것들을 이제 한 제가 태어났을 시절 언저리 막 그 좀 전쯤에 이제 한 00년, 09년 후반 막 이럴 때 잠깐 한국에서도 막 성인용 애니메이션 좀 나오다가 걔네들이 좀 망하고 나서 이제는 약간 3D 위주로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3D 위주로 이제 좀 더 아동용 위주로 전개되는 감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아동과 성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뭐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이 좀 더 그러니까 성인 중고등학생 이상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많다. 라든가 이제 비율이 이제 한국은 2D 작화보다 3D 작화의 비율이 좀 더 높다. 같은 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정도의 큰 차이를 제외하면은 이제 결국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 달라 그러니까 일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의 차이만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한국과 일본 사이는. 맞아요. 제가 아키하바라를 4번인가 갔습니다. 22년도에 갔었고 23년도에 갔었고 24년도에는 2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데 아키바를 한 번 갔다가 다음날 다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그냥 그 거리 자체의 규모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외국인들이 또 관광 명소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제 간단한 그런 뭐
캐릭터 굿즈를 사가는 분부터 되게 헤비하게 피규어를 막 이렇게 싸들고 가시는 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소비를 즐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일본이 그런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면이 그쵸. 있죠. 피규어 브랜드도 훨씬 많고 맞아요. 여러모로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저는 산업 자체는 이전보다 조금 위축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처럼 투니버스가 뭔가 유행하는 그런 시즌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아화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논의되던 문제였는데, 근데 점차 이제 팬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양지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되게 잘 느껴졌고, 슬슬 이제 어른들도 한국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꽤 나오곤 있긴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압도적인 어린이층의 압도적인 소비력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쪽이든 있어가지고 네, 막 도라에몽 같은 거 몇십 회차씩 하는 거 보면 아 맞죠. 도라에몽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뽀로로 같은 것도 계속 하는 거 이제 약간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돈을 제일 많이 써주는 세대다 보니까. 네, 이제 성인들이 즐기기에는 약간 조금 아직은 일본에 종속된 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반대로 말하면 성인도 이제 아동 애니메이션을 볼 시대가 왔는 걸 수도 있죠. 아 그렇죠. 편견을 버리고. 네, 그러면 현재 애니메이션 산업의 규모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사실 산업 규모의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막 우리가 맨날 보는 일본 애니메이션 막 한국 뽀로로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가장 큰 쪽 오히려 미국의 그 네, 디즈니, 맞아요. 픽사 이런 쪽이 훨씬 커가지고 네,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는 이제 그쪽이 훨씬 크기도 하고 그쪽은 훨씬 더 수익 모델이 되게 어린애들 많이 팔아먹는 그런 전략이 맞죠. 있어서 이제 수익이라든가 산업 규모 자체는 그쪽 훨씬 큰데 이제 그 뒤에 일본이 있고 뭐 그 밑 한국이 있고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아직은 이제 막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가 막 엄청 큰 건 아니긴 한데 이제 사실 일본에서 사실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이제 이전까지의 문제는 사실 그 콘티 작가 같은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한국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이 많이 안 나왔던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슬슬 유학파라고 하나 아, 그런 분들이 점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네. 거 하기 시작하시면서 아마 이제는 한국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은 있어. 사실 정말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뭐 에반게리온이 유명하고 아키라가 유명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것이 겨울왕국보다는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디즈니, 픽사 뭐 이런 데들이 정말 돈을 빨아들이는 느낌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도 보고 아이들도 보는 네. 거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제 아이들이 보는 걸 이제 유치하네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오 감동적이다 하면서 볼 수 있고 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좋아하고 확실히 안정적이죠. 대기업의 자본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요즘 미국의 애니메이션 업계가 그 과도한 PC주의 때문에 또 비판을 좀 많이 받긴 하죠.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네.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부의 투자라든가 기업의 투자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성인 애니메이션 같은 건 일반 팬덤이 있어야 이제 점점 더 유지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팬덤이 굳건하지가 않으면 수익률도 보존이 안 되니까 이제 우선 이제 처음 자리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첫 걸음을 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편이든 장편이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 산업 자체도 어딜 가나 이제 아동 쪽이 훨씬 더 돈이 잘 벌리는 게 맞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감을 팔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막 어른들 몇 명한테 피규어 파는 것보다 애들 여러 명한테 건담 같은 거 팔고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어린애들 애니메이션이 사업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좀 더 예술적이고 좀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오려고 그러면 사실 언제나 그렇듯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예술 작품은 약간 정부라든가 큰 자본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좀 더
이제 인재를 성장하는 시스템이 좀 더 잘 받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정부라는 집단의 입김이 세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반을 위해서 약간 금전적인 지원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싹 빠지는 게 약간 좀 자율성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는 문화도 조금 이렇게 즐기는 문화, 바라보는 문화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에 사실 가장 크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인식 개선인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 다 어린애들만 보는 거 아니냐 맞아요.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또 이게 마지막 회차잖아요. 네. 제가 애니메이션 덕후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가장 덕후하면 떠오르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뒤로 넣었고, 이번 회차의 제목이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그 에반게리온 잔혹한 천사의 태제에서 나오는 그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이제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는 오프닝 노래가 사실 애니메이션 음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따와서 이제 제목을 붙였거든요. 아마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제 음원이 깔리기 시작할 텐데, 네, 소감 및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들 그러니까 요즘 오타쿠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다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다른 분야로 퍼져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되게 신경을 쓸 것이 처음 입문할 땐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무난하게 보기도 좋고 약간 유튜브 보는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오래 보다 보니까 애니를 네. 볼 때 너무 집중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다들 요즘 오타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애니를 많이 안 보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약간 슬픈 게 있어요. 네. 이제 다들 막 게임으로 넘어가고 뭐 다른 매체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타쿠 하면 떠오르던 애니메이션 자체가 옛날만큼 큰 위상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슬펐는데, 이제 이번 기회로 사실 다들 애니메이션을 좀 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봤었던 사람들은 다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이제 안 봤던 사람들도 애니메이션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 애니메이션 특유의 이제 영상미라든가 독특한 연출 같은 거, 막 신비로운 스토리라인, 막 세계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덕후의 마지막 방송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애니메이션 덕후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덕후를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